네, 22대 총선 개표가 한창입니다. 울산에서는 모두 17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 꼼꼼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이 공약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기도 했었는데 자, 이 시간 이 총선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들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훈 기자,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 한번 살펴봤을 텐데 이 특징이라든가 이 눈에 띄는 공약이 있던가요? 네, 이번 총선 출마자들 가운데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한 후보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최근 해외에서 주 4일제를 시도한 국가가 늘면서 우리나라도 주 4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주 4일제 공약은 주로 진보 성향 후보들에게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들 그리고 북구에서는 진보당 윤종호 후보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냈습니다. 주 4일제를 도입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네, 그 주 5일제가 시행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주 4일제네요. 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주 5일제는 지난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 2011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됐는데요. 도입 당시에만 해도 경제 악영향 등을 이유로 사회적 반발이 거셌는데 현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주 5일제가 잘 정착된 모습입니다. 주 4일제도 마찬가지로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불가피할 걸로 예상되는데 다가올 22대 국회에서 과연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네, 그 전동훈 기자도 울산 지역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 한번 살펴봤을 텐데 자, 눈에 띄는 공약들이 있던가요? 이 상황을 좀 개선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약점을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법과 강점을 좀 더 부각하는 방법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총선에 나오는 공약들을 살펴봤을 때 약점을 개선시키려는 공약이 좀 더 줄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3고 시대라고 하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매길 수 있는 그런 3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점을 좀 개선시키는 그런 공약들이 줄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강점을 좀 더 부각하는 공약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소개시켜드리자면요. 국민의힘 김상욱 남구갑 후보는 울산광역시를 울산산업특별자치시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산업특별자치시는 어떤 도시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울산은 대한민국 최대 공업 도시잖아요. 그래서 울산만의 어떤 차별화된 행정 시스템이나 입법 절차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산업특별자치시가 되면 현재 줄어드는 노동인구를 견인할 외국인 근로자들을 울산만의 어떤 차별화된 고유의 행정 시스템이나 입법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잘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네. 또 울주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후보는 KTX 울산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현재 울산이 아니라 울주는 KTX가 지나가는 울산역이 있잖아요. 이 울산역을 중심으로 어떤 산업이나 주거나 문화나 이런 걸 좀 잘 융합된 혁신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기존 KTX 역세권에 산업이나 어떤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또 말을 했죠. 네. 또 여담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공약 중에서 정치인으로서 좀 가져야 할 태도나 애티튜드에 대한 공약도 있었습니다. 네. 남구갑 우리공화당 오호정 후보는 모든 시민분들께 사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사죄하겠다? 그렇죠. 신선하네요. 신선하죠. 네. 왜 그러냐면 오호정 후보의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 갈등의 중심에는 정치인이 있다고 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당선이 된다면 모든 시민분들께 사죄하겠다. 정치인이 사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처럼 또 물가가 화두가 됐던 선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고물가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이 코로나에 이어서 이 고물가 또 고금리로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공약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정권 심판을 외치는 민주당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많이 내놨습니다. 네. 중구의 민주당 오상택 후보는 지역화폐 기본법 도입으로 울산의 지역화폐인 울산페이 할인율을 10%로 법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줄어든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소상공인 내일채용 공제로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코로나 당시 대출이자를 감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주군의 민주당 이선호 후보도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임대료와 전기, 냉난방 요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동구의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는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또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 약속했고, 북구의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또 늘려서 소상공인 재산 형성을 지원하겠다 공약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네. 자, 그 고물가도 그렇지만 이번 총선과 맞물려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인데, 자, 의대 증원 문제 또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과 관련해서 울산 지역 후보들 어떤 공약을 했습니까? 먼저 남구갑의 민주당 전운수 후보는 지방의대의 완전한 지역으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라는 공약 내걸었습니다. 현재 울산대 의대 본과는 울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본과 교육을 하게 됩니다. 네.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전운수 후보의 말에 따르면 울산대 의대가 서울 아산병원의 부속 의대처럼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 의료 문제와 직결된다고 해서 지역 어떤 의사제를 도입해 하고 또 지역 의사제. 그렇죠. 네. 도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지방의대 완전한 환원이 필요하다고 한 거죠. 또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공약도 있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단어긴 한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요.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병의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가 지정한 의료기관이거든요. 예, 얼마 전 울산에서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울주군에서 지난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열기도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울주군의 국민의힘 서범수 후보는 울주군의 달빛 어린이병원을 좀 더 확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남구의뢰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는 울산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 공공의료원이나 국립병원이 모두 없는 유일한 지자체라는 점을 좀 꼬집었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의 국립중앙의료원에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유치하겠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게 되려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분원을 유치하려면 법이 좀 개정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 국립중앙의료원법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해보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최근 핫한 이슈죠. 의대 정원 확대와도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지방 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울산대 의대 정원의 확대가 필요하고 유니스트 과계의전원 설립에 대한 어떤 그것에 필요한 의대 정원 신설을 건의하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대 정원 확대에는 찬성을 하는 입장인 거네요. 맞습니다.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또 중구의 민주당 오상택 후보도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현재 지방의대를 졸업한 뒤에 울산에서 있던 서울에서 있던 그건 사실 개인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의료 문제가 가속화되고 심화되는 거라고 판단해서 오 후보는 졸업 뒤에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의사로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네.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상급 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소아 청소년과를 운영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했고요. 네. 또 지역 의사제 전형에 청소년과를 특별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동구의 노동당 이장호 후보는 달빛 어린이병원 추진이나 이런 걸 좀 넘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를 실현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무상의료, 어린이 무상의료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 후보의 말에 따르면, 계산에 따르면 1조 8천억 원 정도면 19세 이하 아이들에게 이제 본인 부담금 폐지가 가능하고 또 9,900억 원이면 10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무상의료 실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공약이라는 게 왜 해야 되는지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후보는 이 근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건강보험이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누적 준비금만 역대 최대 28조 원이 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역의사제, 또 의료기관 유치나 확대, 그리고 뭐 어린이 무상 의료까지. 자, 지역 의료 현실이 열악하다는 건 이 공통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구 문제 관련 공약을 볼까요? 자, 인구 유출, 인구 감소는 울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울산은 특히 이 동구의 경우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 동구 지역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을 내놨습니까? 네, 동구 지역의 총선 후보들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또
인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는 인구를 끌어들일 만한 일자리와 주택 조성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남목 산업단지와 남목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일자리와 주택지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는 법 개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방소멸 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을 개정하고 또 조선업 미래사업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소멸을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노동당 이장호 후보는 노동인구가 유입될 만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원하청 차별금지와 이주노동자 남용 제한, 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해서 또 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자, 인구 감소는 이 저출산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자, 울산 지역 후보자들의 이 저출산, 육아 관련 공약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육아 관련 공약도 있었습니다. 남구 갑의 새로운 미래 이미영 후보는 아이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네. 아이 전용 문화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유아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했죠. 산후조리원 비용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아,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겠다. 그렇죠. 그 산후조리원을 가면 좋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못 가고 이것이 아이를 안 낳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요. 또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해서 옛날에 하듯이 품앗이 아이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도 했고 기업과 협력해서 돌봄 거점 공간을 만들겠다고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북구의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도 저출산 대책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바로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한다기보다는 행정적으로 먼저 풀겠다는 입장인 걸로 보이는데 제일 먼저 가칭입니다. 인구 문제 해결 기본법을 제정하고 아, 인구 문제 해결 기본법.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부총리급 중앙부서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풀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아이를 낳고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아이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 환경과도 관련한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특히 청소년 인구가 늘면서 북구 지역에는 학교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급격하게 청소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아예 학교를 하나 만든다든지 네. 그런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네. 울주군의 민주당 이선호 후보도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는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아, 이런 약속. 신혼부부에게 1억 원 대출을. 그렇습니다. 네. 또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자녀를 출산을 하면 24평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아. 세 자녀를 낳으면 33평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임대를 해주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우선 그 입주자에게 분양권을 우선으로 제공한다는 거죠.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국민의힘 중구의 박성민 후보도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당 차원의 공약이기도 한데 육아 휴직에 관련된 공약들이 좀 있었어요. 네. 몇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육아 휴직을 신청만으로도 자동으로 개시하는 걸 의무화하겠다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고요. 아, 지금은 신청해도 자동적으로 되지 않나 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하겠다는 네. 법안을 만든 거고 또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급여의 상한도 현재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한 60만 원가량 올린다고 네.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싶지만 사실 바로 그렇죠. 옆에 있는 못하는 분들이 동료들에게 많죠. 네, 네. 부담이 갈까 봐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이 좀 가더라도 금전적으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동료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하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아, 네. 자, 그 울산은 산업도시이자 이 노동자의 이 도시로도 불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동 관련 이 공약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큽니다. 아무래도 이 동구와 북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 노동 관련 공약들을 많이 내놨을 것 같은데, 자, 어떤 공약들이 있습니까? 네, 동구와 북구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만큼 아무래도 정당에 상관없이 이 지역의 모든 후보들이 노동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먼저 동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는 실질급여를 인상하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최소 휴식 시간 도입으로 일일 최대 근로 시간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 일일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겠다. 네. 또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는 조선업 원화청 노동자 간 임금 격차 등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선업 상생 협약을 조속 추진하고 또 조선업 노동자들의 공제지원금 등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노동당 이장 후보는 앞서 언급했던 조선산업기본법 도입을 통해서 또 원화청 차별처우와 다단계 하도급 등을 금지하겠다고 했고요. 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임금 체불과 포괄임금제를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북구 후보들 역시 노동 관련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는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지원해서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요. 네. 또 진보당 윤종호 후보는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정년을 연장하고 노동자의 쟁의와 교섭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 노란봉투법 재추진까지 들어봤습니다. 일자리 관련한 공약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울산은 그 제조업이 산업의 중심이다 보니 청년, 여성,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일자리,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그렇죠. 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공약들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북구의 진보당 윤종호 후보의 공약인데요. 전기차 전용 부품 공장을 유치해서 일자리 5,000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 5,000개. 맞습니다. 이 전용 부품 공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전기차 핵심 부품이죠. P 모듈이라든지 배터리 시스템 이런 걸 만드는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죠. 네. 그리고 사실 울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울산에서 일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서 울산에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울산에서 태어난 지역 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노동 기본권 증진도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는 주 5일제로 일을 하잖아요. 이걸 임금 삭감 없이 주 4일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또 말을 했습니다. 네. 동구의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는 동구가 조선업의 도시임을 좀 활용을 해서 조선해양 첨단산업 메카 육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조선업에서 떠오르는 키워드라면 친환경인 것 같은데 이 친환경을 잘 활용해서 전기 추진체계 친환경 선박 협력단지, 말이 좀 어렵죠. 영어로 해보면 그린십 클러스터 조성, 이걸 해보겠다고 말을 했고 또 자율운항 선박 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 또 친환경 디지털 선박 초격차 기술 확보, 이런 다양한 분야에 힘을 써서 일자리를 좀 더 다양화해보겠다라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네, 그 노동당은 또 사실상 이 비정규직의 이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일자리가 그냥 생기는 것도 좋지만 늘 정당한 대가는 동반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구의 노동당 이장 후보는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런 동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네. 임금체불 근절 3포인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제일 먼저 임금체불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건 피해자가 이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건데 네. 이거를 폐지해서 하면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겠다. 하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임금 채권 소멸 시효가 현재는 3년인데 이걸 5년으로 2년 정도 연장하겠다고 한 게 두 번째.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는 체불 임금 지연 이자제가 연 20%고 일부 임금 체불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걸 모든 임금 체불에 전부 적용하겠다고도 한 게 이게 세 가지. 그래서 임금 체불 근절 3포인트 근로기준법입니다. 네. 또 아까 비정규직 말씀을 하셨는데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차라리 정규직으로 채용해라라는 거죠. 이제 비정규직 쓰지 말라 이 말이죠. 맞습니다. 또 남구 의뢰 출마한 민주당 박성진 후보는 청년이 울산을 이탈하는 이유가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기도 하지만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정주 여건이 완전치 않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산형 MG드림 만원주택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네, 만원주택이 뭡니까? 말 그대로 월에 10,000원만 임대료를 내면 최대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증금도 없고요. 월 임대료 10,000원으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신혼부부에 한해서요. 최대. 네, 상당히 솔깃한데요. 자, 이제는 또 교통 공약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KTX 이음 정차역을 유치하려는 경쟁, 그 울산 내에서도 뜨겁습니다. 그 울산은 광역시로서는 이 교통 인프라가 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최근에 시내버스 일부 노선까지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이 반발하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자, 울산의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공약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KTX인데요. 말씀하셨다시피 KTX 유치에 대한 공약은 다양한 선거구에서 쏟아졌습니다. 네. 먼저 남구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후보가 남구 제2혁신도시 유치를 통해서 또 KTX를 태화강역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도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KTX 이음 태화강역 정차에 더해서 또 승강장 연장과 배선 변경을 통해 KTX 산천과 SRT를 태화강역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북구의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와 진보당 윤종호 후보는 북울산역에 KTX 이음을 정차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울주군의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후보와 국민의힘 서범수 후보도 남창역에 KTX 이음을 또 정차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저 또 울산시가 도시철도 수소 트램도 이건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6년 착공 예정인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수소 트램 조기 착공에 대한 공약도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김상욱 후보는 나란히 트램 조기 착공을 약속했고요. 북구의 진보당 윤종호 후보는 남구에 들어설 예정인 트램을 북구 농서권 구간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도로망 확충에 대한 공약도 많았습니다. 중구의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는 동천제방 겸용도로를 조기 완공하겠다고 했고요. 네. 남구갑에 배출마한 민주당 전은수 후보와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 또 새로운미래 이미영 후보도 모두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는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울산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 고속도로 지하화라는 거는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 공간에 이 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구의 민주당 김태선 후보는 현대차 출고사무소 3거리와 연포산 톨게이트를 잇는 제2 연포산 터널을 개통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네. 북구의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와 진보당 윤종호 후보는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농수에서 외동 간 국도 7호선 우회도로 조기 완공을 약속했고요. 네. 울주군의 민주당 이선호 후보와 국민의힘 서범수 후보는 모두 울산 외곽순환도로 두동 IC 조기 개통을 약속했습니다. 네. 아, 이번 총선에 울산 지역 후보들의 이 공약을 살펴봤는데, 당 차원의 울산 지역 공약도 한번 짚어보죠. 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이 정식 선거운동 전,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까지 두 차례 울산을 방문했고,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두 차례 울산을 찾아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울산 시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그때와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이 울산에 맞는 어떤 선거 공약들을 내세웠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보자면 울산광역시 광역역세권 거점 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울산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관광지 있다면 뭐 관절곶 네. 이런 관절곶들을 해양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하고 네. 또 KTX 역세권을 4차 산업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광역 역세권이 되려면 교통망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울산 남부에 있는 외곽 순환도로를 개설을 하고 또 울산에 있는 고속도로를 일반 도로로 전환한다든지 지선을 연결한다든지 하면서 교통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네. 고속도로의 경우에서는 울산과 포항을 잇는 성안 IC나 국가산단 물류 개선을 위해서 국가산단 IC를 개통한다든지 이런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네. 보니까 울산의 현안 사업들의 속도를 내겠다. 뭐 이런 약속들로 보이는데, 네. 또 다른 또 분야 또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의료 문제가 요새 떠오르는 감자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네. 유니스트 의대병원 설립, 울산 공공의료원 유치, 이런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언급했습니다. 네. 각 구군별로 핫한 이슈였던 공공 달빛 어린이병원도 당 차원의 공약으로 올라와 있고요. 네. 또 석유화학이나 국가산단 노동자에게 맞춤으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또 지역에 맞는, 울산에 맞는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말을 했죠. 네. 국민의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구 유치를 막기 위해서 교육에 집중해야 된다는
울산에 맞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이걸 울산 맞춤형 교육발전 특구 지정이라고 하는데요. 교육발전 특구. 네. 교육부와 연계해서 어떤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한다든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지원해서 교육에 좀 더 힘을 쏟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네. 또 늘봄 학교나 자율형 공립고, 디지털 교육 혁신 이런 걸 통해서 울산에서는 공부 못하겠다, 서울 가야겠다 이런 어린 아이들을 막고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거죠. 네. 또 의료 문제도 국민의힘에서 다뤘는데요. 울산은 현재 국립의대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 울산대는 사립대니까요. 네.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 의대 정원이 전국 15위, 그러니까 제일 적은 거에서 그렇죠. 3위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의대 졸업자가 울산에서 의대를 졸업했다고 해도 서울로 가는 걸 막으려면 네. 울산에서 살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고요. 또 울산대 의대 정원 증원도 당 차원 공약이 올라와 있고 유니스트 과기의전원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울산대 의대 정원 증원, 또 유니스트 과기 의전원 설립, 이게 모두 그 국민의힘 당 차원의 울산 지역 공약이라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에 한해서 당 차원의 공약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관련된 공약도 국민의힘이 제시를 했는데요. 네. 울주군에는 회야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회야댐이 유역 면적 대비 저수 용량이 좀 작아서 그렇죠. 연평균 한 5에서 6회 정도 원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그 태풍 차바 당시에도 우리 회야댐이 그 원류해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컸었는데. 네. 이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일어나면 원류, 그러니까 물이 넘친다는 말이죠. 이런 게 계속 일어나니까 회야댐 취수 능력을 확대하고 또 여수로 수문을 설치, 유역 면적 확대 이런 걸 좀 계속 추진해서 안전하게 원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당 차원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네. 22대 총선에 출마한 울산 지역 후보들의 공약, 그리고 당 차원의 울산 지역 공약과 관련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느 정당이냐, 누가 당선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당선된 이후 유권자들과 한 약속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선거는 끝나도 유권자들의 눈과 귀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울산 시민과 울산의 미래를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와 공약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앞으로 4년 울산을 위해 일할 6명의 국회의원은 누가 될지 JCN 특별 생방송 2024 울산의 선택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